무려 10년 이상 보조금을 받는 것이 확정이 된 부분인데요. 미국, 그 다음에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도 시대적으로 거의 역대급 규모의 투자를 계속해서 집행하면서 커져갈 수 있을 만한 대표 성장 산업이라.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은 역사상 정말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이 무려 10년간 계속해서 투자가 되는 역대급 대형 호재가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고 좀 사실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는 주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좀 얘기 드릴까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인 IRA입니다. 사실 저가 좀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드리긴 했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얼마나 또 중요한 건지는 다들 좀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금 좀 강조를 드립니다. IRA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좀 열리게 되냐면 이번 IRA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이 무려 10년 이상 보조금을 받는 것이 확정이 된 부분인데요. 이게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단지 개발을 지원하는 새 공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에게도 생산량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심지어는 증설 시에도 연방정부 및 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10년 동안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유럽연합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러시아에게 기존에 수입하던 에너지원을 수입을 점진적으로 중단을 하면서 자체적인 에너지 굴기를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에 400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그러겠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추가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10년 동안의 보조금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법안이 특히나 우리나라 업체에 또 수혜를 주게 되는데 왜 그러냐? 아무래도 이 미국의 현재 상황은 탈중국화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입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기존에 의존도가 높았었던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특히나 태양광 쪽에서의 우리나라 기회가 좀 열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최근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강하게 뿜어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주식이 있죠. 첫 번째가 2차 전지,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대표적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IRA 법안에 대한 의구심을 좀 품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바로 다가오는 11월 8일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서도 이것 때문에 시장이 한 차례 출렁일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이슈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과거 영상에서 몇 차례 좀 얘기를 드렸던 바 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번 중간선거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게 현재 미국의 집권을 대통령,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블루웨이브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근 점점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게 이 하원에서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이 집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 80% 이상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민주당에서 정책적으로 법안을 집행을 했던 이 IRA 인플레 감축법 법안이 이번 하원에서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됐을 때 그 법안이 진행이 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지 않겠냐. 계속해서 가로막지 않겠냐. 그러면 법안은 통과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화당의 반대에 의해서 계속해서 법안이 실질적인 실행되는 게 좀 지연되고 오히려 막히는 결과로 초래가 돼서 오히려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주식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요. 사실 미국 법안의 통과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번 IRA 법안에 대폭적인 변경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은요,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하원에서 패스를 시켜주고 상원에서 그거를 다시 검토한 다음에 패스를 시켜주고 마지막 최종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법안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미 대통령의 서명까지 완료된 법안을 하원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다시금 위로 올렸을 때 상원에서 그를 승인을 안 하고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지가 되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다. 자, 과거 보면 오바마 정권 때 재생에너지 쪽으로의 5년간의 보조금을 집행을 했었는데 그 다음 집권했었던 트럼프 정권이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비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었던 트럼프 정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트럼프 정권이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공화당은 5년간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연장에 대해서 반대 입법을 따로 하지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 그러한 입법을 믿고 투자를 한 게 있는데 2년마다 진행되는 그런 주요 선거에서 이게 자꾸 바뀐다면은 기업들이 과연 뭘 믿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신뢰가 기반이 되어 있는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소송금까지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번 IRA는 특히나 10년간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통과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중간선거 이후로 뭐 깨지거나 하는 리스크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일자리가 더 많고 그러한 지원 정책을 더 필요로 하는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공화당 위원들이 이번 IRA 보조금을 천문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굳이 마다할 좀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약 50만 개 가까이 되는데 IRA 법안 통과 이후로 일자리가 100만 개 가까이 거의 2배가량 늘어날 수 있는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현재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을 어려워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번 IRA 법안에 대한 패스 움직임을 굳이 방해할 이유는 전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IRA 법안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국내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대표적인 기업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최대 수혜주죠. 특히 이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1.7GW의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을 무려 3.1GW로 약 2배가량 확대하는 투자를 시작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OCI 같은 경우 텍사스 모듈 공장을 200MW에서 1GW로 증설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풍력 같은 경우는 CS 윈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기존 5GW 풍력 타워 공장을 보유한 CS 윈드는 단계적으로 추가 증설을 하는 것을 콜로라도 푸에볼로시와 논의 중이라고 하니 이런 부분들이 논의 이후에 실질적인 투자가 집행이 된다라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충분히 IRA 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탈세계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IRA 법안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이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기업을 계속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온 게 애플이 공급업체들에게 기존의 RE100 요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탈탄소를 2030년까지 달성하라고 공지한 건데요. 이게 또 중요한 게 공급업체들 같은 경우 탄소 배출에 대한 감축 방안을 보고를 하고 애플은 이를 추적해서 연간 감축량에 대해 검사를 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상의 강제 의무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이 애플과 같은 해외 고객사들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RE100에 추가적으로 가입할 상황이 계속 놓여지게 되겠다라는 거죠. RE100이 뭐죠? 기업들이 쓰는 이 전기 에너지를 다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쓰는 양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작년 말 기준 국내 풍력 태양광 설치량이 22.4GW에 불과한데 이는 삼성전자 기업 하나 정도의 RE100 달성이 가능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업들은 내가 재생에너지를 쓰려고 포부를 밝혀놨어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풍력 태양광으로서 전기를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종합을 하자면 재생에너지 산업은요, 미국 그 다음에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도 시대적으로 거의 역대급 규모의 투자를 계속해서 집행하면서 커져갈 수 있을 만한 대표 성장 산업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또 대표 기업들이 앞으로 크게 또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만큼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그리고 가뜩이나 힘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대표 산업이라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안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반년 가까이 외치고 있는 탑5 섹터가 뭐죠? 신이카방반, 그 중에서 가장 1순위 신재생에너지, 그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추가적인 이슈가 있으면 또 영상을 통해 또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시고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